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의 감 부동산 재테크의 이세진입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1억 원대 투룸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의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하네요. 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경매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감정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연립과 다세대가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입찰가의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경매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오늘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6616-0113-0321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다 시원하고 촉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6616-0113-0321로 실시간 전화 상담 1시간 동안 열어놓고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으로도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실시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죠.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 우면동 일대를 도시명 R&D 혁신지구로 이렇게 육성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죠. 상황을 살펴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완화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라는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R&D 혁신지구로 이 지역이 육성이 된다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R&D 혁신지구로 지정된 네. 곳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준다라는 뜻은 네. 토지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켜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쪽으로 인해서 조금 인기가 더 앞으로 더 많아질 지역은 우면 그 보금자리 지구,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저가 분양이었지만은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양재 시민의 숲 인근에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조금 더 멀리 가본다면은 개포주공 일대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재나 우면 일대 경부고속도로도 가깝고요. 강남도로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의 부동산 시장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해답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네,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전화 받아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아하, 보유해야 보유하고 할지. 계신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죠? 청담동 지능아파트. 아, 청담동에 있는 지능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지능아파트는 네. 꽤 오래됐지 아마 재건축 호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맞나요? 재건축 바로. 네. 알겠습니다. 상황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청담역에 붙어 있는 지능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예. 지금 이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합니다. 아, 거주는 안 하고 투자용으로 뭐 구입을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닌데 살다가 이사를. 살다가 이사를 가셨다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보유를 계속 하셔도 괜찮은데요.
약간 이제 우리가 그 강남구 쪽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좀 누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도곡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는 좀 교육을 시키면은 떠나는 경우도 좀 간혹 많은데 지금 이쪽 청담동 쪽이랑 강변에 있는 청담동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교육이 끝나도 계속 그 거주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신규 유입도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노후가 됐다 보니까는 신규로 매수해서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보다는 어떤 재건축이 되면 아마 이쪽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이제 그 한전부지 있죠. 이쪽 인근에 있는 뭐 고급 주택지로서 특별하게 그 사정이 나쁘지 않으면은 파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이 뭐 파셔야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운 거 이런 거 빼시고는 팔고 어디로 옮기냐라는 것을 따진다면 아마 강변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걸로는 보여져요. 홍실 아파트라든지 뭐 삼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에는 이제 이 압구정동 라인이 2, 3년 후에는 재건축하면 많이 오르겠습니까? 2, 3년 후에 되면 이제 현재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재건축이 지금 많이 오른 이유는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를 지금 3년간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은 그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경기가 아주 굉장히 좋으면은 다시 한번 그 유예를 끝내고 초과이득 환수를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작하면 가격 오름세는 좀 멈출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법률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아니라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초과이득 환수제 그 유예 기간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뭐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뭐 끊임없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2년 뒤에 입주 물량을 보면은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물량들이 대기 중이고 그때 가서 한번 정책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로서 바로 뭐 재건축이 된다면야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건 확실한데 미래까지 2년 뒤에 뭐 그때도 괜찮겠냐라면 사실은 답변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인 보유를 하셨고요. 뭐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긴다면은 지금 그 화면상 동그라미를 쳐진 부분으로 옮기시는 게 맞고 특별하게 옮기실 이유가 없으시다면은 뭐 굳이 안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내후년 있다가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동안은 또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입지 자체가 워낙 좋은 곳이고 뭐 현대자동차 입주도 뭐 예정돼 있고 공사한다면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걱정 없이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에 호재가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사후전화 02-6676-0113-0321로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시네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도 서초동에 예, 예. 서초레미안 보유 중인데요. 서초동에 뭐라고요? 서초레미안. 서초 레미안이요. 예, 예. 네네. 네. 그런데요. 보유 중인데 지금은요 월세 주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은 딴 데와 살고 있는데 예, 예. 좀 더 보유하면 좋을지 아니면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이 언제쯤이 좋을지. 알겠습니다. 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팍팍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서초동에 있는 39평이에요. 예. 서초 예. 레미안 아파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경부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서초 레미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이 분양을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이요. 예. 이쪽이 굉장히 좀 그 경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이제 이게 2003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이라 예. 용적률도 좀 굉장히 높이 지어지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베란다 넓이는 좀 넓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일단은 2003년도에 지어져서 아파트가 12년이 되면은 네. 좀 인기는 조금 떨어지는 예. 아파트에 속해요. 예. 그래서 지금 반짝 지금 뭐 이쪽 일대 그 3호 가든이라든지 한양 아파트의 어떤 이주 수요들 이쪽 인근에서 재건축이 되면서 이쪽으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해 좀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그대로 같아요. 근데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조금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꿔 설명을 예, 약간 드리면은 올랐죠.
이쪽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겼다가 예. 이쪽에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면 다시 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반짝 상승한 부분이 상승한 이유가 만약에 없어지고 예. 인구가 유출되는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은 또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파트의 내용 연수로 봤을 때 뭐 새로운 아파트로 될 수 있는 내용 연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거리가 멀고 예. 일단은 모든 사람이 여기를 사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값 외에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는 아파트로 변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요. 보유하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입주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온 지 4년 됐어요. 아, 그래요. 다른 주택도 갖고 계시고요. 아, 다른 거 없어요. 없는데 예. 다른 거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받을까 하고. 뭐 일단은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는요. 예. 일단 매각을 하시고 물론 예. 강남역 일대에 뭐 롯데 칠성부지 개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요. 예. 아파트의 인기도를 계속 받쳐줄 만한 그 정도까지 요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이게 재건축된 아파트를 입주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재건축된 아파트를 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아파트예요. 예. 아, 그래서 한번 다른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는 거 괜찮습니다. 아, 그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 제가요 지금 경기도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성북동역이 생긴대요. 네네. 성북역 옆에 롯데캐슬에서 롯데건설인가 봐요. 어떤 그 동요? 분양한 데서 한번 받아볼까 성북동? 하는데 어때요? 용인요? 예. 분당에서 용인 쪽으로 내려간다고요? 예. 이 저희도 성북동이라든지 분당거리라서. 네, 성북동, 수지, 상현리 이쪽 일대가요. 예. 뭐 지하철이 생기는 건 맞지만은 예. 예전에 좀 난개발됐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도로 사정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예. 좀 상승 요인이 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그쪽이 개발되면서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예, 예, 맞아요. 예, 대형 평수들이 집값을 지금 못 오르게 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제거되기 힘든 요인이기 때문에 예. 조금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으실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초 레미안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만한 요건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매도하실 거면은 비과세 요건 포함되니까 매도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혹시 상담 전화 시도하시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샵 8181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혜성 대표께서 하나하나 또 실시간으로 짚어주실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어리신 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어떤 점 불편하신가요? 아, 저 강서구 가양 2동 네네. 가양 2단지 아파트 22평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지금 좀 많이 낡았거든요. 네네. 재건축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실거주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실거주 목적이시지만 또 투자의 목적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 가양 2동입니다. 상황 좀 살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건축은 아니고 저렴한 이 지금 가양동 쪽에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여기는 재건축이랑 거리가 멀어요. 네. 네, 재건축이 거리가 먼 소형 아파트이고 그럼 자체적인 개발 요인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 요인이 없을 때는 주변에 대한 상승 요인이 있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주변 상승 요인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뭐 9호선 개통된 것도 그 전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 뭐 이 동네는 뭐니 해도 이제 이 마곡지구 개발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곡의 엠벨리가 지금 그렇게 그 큰 평수로 분양을 다 했고 소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그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은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 아파트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은 뭐 실거주 요건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반이요. 투자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투자로 보기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거주하면서 주변 여건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악영향은 없다 이 정도고 좀 좋은 요인이 어느 정도 산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지 여기가 투자처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우리가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의 만족 외에 가격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좀 존재를 하는 거지 여기가 투자에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거를 하시면서 그렇게 손해 안 보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고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너무 투자 쪽으로 기대감이 높아지시면 안 될 것 같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전국적으로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상황이세요. 문자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로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부동산 투자 상담은 물론이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실시간 문자 상황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성 대표님. 네. 자,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49번님. 예. 8249에 전화번호 좋네요. 네. 개포주공 재건축 구입하려는데 어떤지요? 일단 개포라는 곳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은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32평 들어가는 금액이나 향후에 20평대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 가격이 8억대 중반에서 11억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 자체는 좋지만은 그래서 돈을 버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976번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송도 웰카운티 1단지 44평 보유해야 하나 판단의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인천 뭐 송도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청라 쪽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좀 학군이 좋은 편이어서 송도는 좀 살아나고 있고요. 뭐 삼둥이 영향도 굉장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악영향은 좀 많이 사라지고 학군도 자리 잡으면서 인천 쪽에서는 굉장히 거주하기 편하고 선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지니까는 좀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2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구이동 254-69 한옥빌라트 57제곱미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한번 좀 개별적으로 제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이렇게 공시가 된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지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운면동 39평 매도 시점. 예.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다가 지금 이쪽에 임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재동 쪽에 R&D 산업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이쪽의 인근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R&D 산업센터가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매도 시점은 조금 늦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입하시기 전에 그리고 혹은 매도하시기 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꼭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 결정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료 강연 소식 만나보시고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준공업 지역 투자해도 될까요? 세종국토개발 강의장 신사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세미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전은성 대표의 강연 026676-0113-03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5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경기도는 1억에서 3억, 서울은 3억에서 5억.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 서민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요. 나도 한번 부동산에 투자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 상황에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아까도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나온 얘기인데 네.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거는 굉장히 지극한 사실이고 거품이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공업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화 돼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토지가 네. 서울시에서는 중공업 지역인데요. 어허. 이제 거기 그런 중공업지들이 그동안의 역할을 다하고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쪽을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공업지에 대한 가치를 서울시에서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강연은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좀 참여를 해보시죠.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전화 02-6672-0113-0321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어떤 점 예. 궁금하신가요? 저는 60대 주부인데요. 예. 저기 수원에 LH 센트럴타운 23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네, 좀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 여쭈려고요. 지금 콕 집어서 발품까지 예. 다 팔아보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자, LH 센트럴타운입니다. 여기 네. 어떤가요, 대표님? 예, 몇 단지를 보셨습니까? 저기, 1단지도 보고 2단지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 무주택자인데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나 그러고 지금 내년으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 네. 4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몇 평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시죠? 한 25평대, 20평대나 20평대요. 네, 우리가 그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정책에 좀 둔감해요. 그래서 소형 평형 같은 경우가 정책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총선이랑 이런 건 거리가 멀고요. 네. 어떤 그 필수제에 포함되거든요. 소형 평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품은 굉장히 좀 잘 팔리잖아요. 네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안 사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소형 평수들은 우리가 그 어떤 필수제에 속하고 투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소비자들이 누적되고 또 뭐 황금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까지 보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니까는 학군이랑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뭐 학군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은 수원역 일대가 굉장히 지금 교통이라든지 편의성 부분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뭐 이 수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좋게 지금 변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실거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소형 평형은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뭐 황금성에 강한 그리고 또 역세권에서는 그런 성격이 더 부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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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큰 리스크를 안을 필요 없이 안정적이고 황금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4월 전화 02-6676-0113-0321로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은요. 전은성 대표님과 통화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전화 받아주셨네요. 어떤 네네. 점 답답하신가요? 도화동 현대 1차 네네. 25평형을 네.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오늘은 매수 의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화동 네네.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적이 뭐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목적이요. 네. 투자 겸
입주하려고요. 네. 저기. 이쪽 도화현대 1차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마포에서는 좀 오래됐고 가격도 제일 저렴한 아파트거든요. 아, 근데 상당히 비싸던데요? 많이 올랐죠, 이쪽이. 네, 25평형을 네. 3억 7,500달러 이게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복도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복도식입니다. 그 복도식 같은 경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네. 금액적으로 좀 안 맞습니까?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아이, 저기 별로 제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마포는요, 아까 지금 수원보다도요, 네, 20평대가 초강세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복도식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가격대는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이제 이 강북 쪽에 있어서 이 마포 지역 자체가 네. 가장 업무 시설이 발달돼 있는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그 업무 지역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요즘에 맞벌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벌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마포구예요. 네, 마포구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2호선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을지로가 자리 잡고 있고 마포 자체가 또 업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맞벌이들 쪽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이 도화동 쪽이고 네. 그리고 맞벌이들 대부분이 소형 평형에 거주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평대는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네. 구입을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선호하는 그 계단식을 택하라는 뜻이고.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직장도 안 다니신데 꼭 마포 여기 도화동을 선택하실 아니, 필요는 저는 아니고 딸이 딸이요. 마포 그 동사무소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따님을 위한 거라면은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 네. 계단식이 이것을 좀 계단식을 구하고 싶은데 계단식으로 단지가- 가려면 마포에서 5억이야 별로 찾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돈에 맞추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3억 7,500 지금 적정 괜찮습니까? 일단은 뭐 주변에 5억짜리 아파트들 전세가 4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사시기에는 괜찮고요. 아무래도 복도식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뭐 근데 복도식 앞으로 같은 그게 경우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전망. 앞으로요? 네, 앞으로. 리모델링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이제 네. 복도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복도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전망이 없다면은 로얄층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높은 뭐 층도 아무나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건축 층이기 때문에. 같은 건 기대해도 됩니까? 안 네? 됩니까? 재건축 재건축은 멀었습니다. 멀었습니까? 네, 어머니는 따님이 아주 여기 장기간 거주하실 거면은 미래에는 되겠지만 네. 현재 서울시 조례 변경도 안 돼 있고 30년으로 뭐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지금 아직 서울시는 40년으로 되어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아요. 선생님 강의 시간에 가면 좋은 거 한번 골라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홍보대사인 것 같아갖고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네요. 그래요. 네. 시청자님 지금 제일 궁금하신 점이 복도식이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혹시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지역이 투자 가치도 있고 거주 가치가 있을까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대표님 이런 부분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팁을 보기보다 본인이 이제 그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거래량 같은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음흠. 우리가 좀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을 때 제가 네.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셔서 네. 연도별로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네. 그래서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황금성이기 때문에 네. 그 가장 큰 황금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실거래가를 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거래 빈도수 체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복도식이라는 것도 추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복도식 말씀이시네요.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내 전용 네. 면적이 조금 이제 커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계단식은 추가적으로 공용 면적 부분이 아파트에서 계단실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넓히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복도식은 공용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면은 공용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리모델링이 된다면은 복도식 자체가 일반 계단식 리모델링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네. 그러한 장점도 있네요.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아파트 매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기다리시는데 얼른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하셨나요? 네, 저기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을 네네. 매도를 하고 네.
그 경기도 간주역 주변으로 분양을 받을까? 간수역이면 어느 쪽이죠? 경기도 무슨 시인가요? 그 경기도 광주시예요. 광주시요. 예. 예, 광주역 그 네. 광주 역동역이에요. 거기가 역공역이요. 역동역 쪽으로 분양을 받아서 갈까? 네네. 또 아니면 안양 일동 그 재건축 추진 중인 네. 진흥 아파트를 매입해서 갈까? 네네. 이게 생각이 많아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이 저리 갈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은 또 거주도 편하고 투자의 가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양이냐 경기도 광주냐 요게 문제네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예. 이제 분양을 어디다 받을지 대강 짐작은 가는데요. 예, 예. 이제 이쪽 광주 쪽에 뭐 회사들에서 굉장히 분양을 많이 했는데 예. 이쪽 분양하는 지구는 지금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할 때 보통 강남에서 여기에 지하철이 이제 개통 예정이면서 예, 뭐 예. 굉장히 뭐 접근성이 좋네 이런 문구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가보시면은 좀 약간의 그 택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분양이 잘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시세가 예.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택지개발지구 단일 세대로서 규모는 있지만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보니까는 당연히 편의시설이 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예. 편의시설이 떨어지다 보면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게 되잖아요. 예, 예. 지금처럼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을 때는 어디든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잘 되기는 하지만은요.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그렇게 없는 곳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안양은 어느 쪽이시죠? 안양 일동 그 진흥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거든요. 안양 1동이요. 예, 예. 안양 1동이면은 위치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 아파트,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안양 같은 경우가 재건축이 잘 일어나지를 못했었는데, 예. 이쪽은 이제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예.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일단 아파트가 우리가 재건축에 있어서 투자 수익이 좀 나려면은요, 예. 그 아파트를 짓는 금액은 예. 아주 비싼 동네의 아파트를 짓나 저렴한 동네의 아파트를 짓나 아파트를 시공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30평대 아파트가 적어도 6억 정도는 좀 넘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쪽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투자 수익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날까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투자로 보기에는 재건축을 투자를 보고 안양에 투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그 평택에 예. 평택 쪽으로 상가주택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 좁다고 지금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광주로 갔다 안양으로 갔다 평택으로 가시는데요. 예. 평택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예. 뭐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뭐 송탄역 쪽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예, 예.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공급도 많기 때문에 좀 고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자분 좀 개별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광주로 갈까요? 안양으로 갈까요? 평택으로 갈까요? 예, 마음은 여러 군데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상담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전화인데 이렇게 연결이 잘 됐네요. 어떤 예, 점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서울 숲에요. 서울숲 한진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신 아파트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해도 아하. 괜찮을지. 아하. 예. 지금 알겠습니다. 딸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 네네. 저층이라도 하나 살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따님을 위해서 따님의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숲의 앞마당인 한신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한진. 한진 예. 아파트. 이제 한진 아파트가 이제 서울숲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예. 이쪽은 호재가 좀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토지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대림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좀 예. 잠깐만요. 좀 조금 이상한데 저 한진 아파트를 지금 문의를 주신 거고, 자 여기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부영에서 갖고 있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대림에서 갖고 있는 토지고요. 요거는 지금 그 지금 사업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영에서는 그 49층짜리 예. 49층짜리 세개동 이 호텔로 지금 그 사업 승인을 계획 중이고, 이 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상복합으로 지금 계획 중이고요. 평당 분양가가 최소한 4,5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산 트리마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세를 조사해 보면 깜짝 놀라요. 여기가 전용 그 84제곱미터가 지금 한 14억 정도 갑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지금 여기 한진 아파트가 껴 있잖아요. 한진 아파트랑 건영 아파트랑 지금 이 대림 아파트랑 세 개가 이제 입주할 만한 아파트이고, 뭐 동아 아파트와 이 장미 아파트는 좀 투자에 가까운 아파트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게 이제 연내 분양이라든지 이 대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러면은 이 서울숲 인근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올라 있기는 하지만은요. 많이 올랐어요. 예, 올라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올 초에 그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저점을 찍고 지금 그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인데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이 아파트 오른 만큼 올라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호재가 이만큼 대형 호재라든지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대기 중인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아파트 사는 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층이고 네. 1층을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1층은요. 예. 좀 수요층이 좀 극한돼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 아이들이- 아니면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보안에 대한 메리트를 못 갖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는 우리가 뭐 경비실도 있으면서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1층은 좀 특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또 층수가 문제네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기다리시네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점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용산에 있는 네. 쌍용 스윗 다툼이라는 아파트를 지금 매수할까 고민 중이어서 괜찮은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용산구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어떤가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는 또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신가요? 용산에는 잘 모르시는. 돌아다녔거든요, 용산을. 네? 용산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아파트가 별로 안 좋은지 딱 알겠죠? 아, 네. 네, 이게 굉장히 좀 숨겨진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부이천동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부이천동의 어떤 개발축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네. 물론 뭐 이쪽 자체가 이 40번지 일대라든지 용산이 개발되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보면은 이제 대우 그 월드마크인가요? 이쪽에 좀 숨겨져 있는 아파트거든요. 가다가도 일반인들은 눈에 띄기가 힘든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찾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데요. 좀 환급성 좀 떨어집니다, 이 아파트. 아, 환급성 좀 떨어지고요. 이쪽보다는 좀 같은 금액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동부이천동 쪽으로 가셔서 한가람 아파트라든지 뭐 코롱 아파트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쪽은 그렇게 선호도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 옆에 동아그린 아파트는 어때요? 동아그린 아파트는 이제 이쪽 그 동부이천동, 이 서부이천동이 개발된다고 해서 약간 빠지면서 현대 아파트랑 네. 동아그린 아파트랑 굉장히 한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서부이천동이 무산되는 거에 대한 가격 하락분이 그렇게 많이 반영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당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의 여유분이 있는데 조금 더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투자성이라든지 네네. 또는 실거주라든지에 대한 그런 정확하게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허. 투자성 부분도 많이 좀 사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용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호재를 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좀 차익을 많이 노릴 네.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그래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네. 호재들이 좀 사라진 부분들도 있고 예, 예, 예. 그럼 좀 뭐 서부 이천동 같은 경우가 통합 개발되는 거에 있어서의 호재가 사라졌으면은 그런 호재 부분들에 대한 가격도 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치가 그만큼 없는 예전보다는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부 이천동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 옛날에 국제업무지구 부분들이 통합 개발로서 드림허브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통합 개발이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무산이 되고 소송 중이거든요. 네. 이런 소송들이 해결이 되면은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걸로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이쪽 부분들이 통합 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네. 전반적으로 서부 이천동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네,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도시개발 했었죠.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예, 예. 좀 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허. 한 시행자가 갖고 있고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은 전체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지금 그 철도 코레일에서 땅을 갖고 있고 여기에 동의를 얻어서 한꺼번에 통합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얘네는 얘네들 별도 데려가고 여기는 이제 분할로 해서 나중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이 네, 돼요.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락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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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조금 가격이 좀 빠진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전체적인 상황도 여러분들 잘 주시를 해야 되겠고요. 물건의 하나하나 아파트 단지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황 여러 가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함께 하시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살다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 부동산 법률 상식과 또 정보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모두의 부동산에서 해결해드릴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몇 년 전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입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원하던 땅을 찾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 위에 유치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경영을 하는 유치원이었죠. 토지 소유주는 제게 유치원을 폐원하고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를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 토지와 유치원 건물을 목적물로 해서 유치원을 6개월 이내에 이전하도록 특약 사항까지 적은 뒤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 토지 매도인이 갑자기 토지를 못 팔겠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유치원이 위치한 토지는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애초에 무효인데 무슨 2배를 돌려달라고 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 도움 좀 주세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유치원이 위치한 땅은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제51조 그리고 제28조 2항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부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 1항과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사연도 원칙적으로는 유치원이 위치한 그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지를 매매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장이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일부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 유치원을 폐원하고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것을 그 매매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토지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 이 유치원이 위치한 토지를 매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청자분의 매매 계약이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유치원이 존재하는 곳에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무효지만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그만둘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네. 그러니까 옮기거나 폐업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부지를 판 경우에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립학교법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판례 자체는 동조항을 위반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바로 무효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에서도 매도인 주장이 맞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폐업할 것을 전제로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고 판례 입장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매매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보는 것이 맞고요. 유치원 폐업을 제3자인 시청자분이 그 매도인한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또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또 별도로 조금 힘드실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계약상 의무 이행은 당연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지금 사연을 봤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계약금 배액도 충분히 반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가시기는 힘들겠지만 그 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토지를 매매를 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물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 잘 유의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알찬 시간 되셨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5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결정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